그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차창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두꺼운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은 냉기를 더했다. 실내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그 외형과는 달리 쇼룸 안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다. 오랜 비와 추위로 인해 고객들은 방문을 꺼리고 자동차 판매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판매 직원들도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그들은 모여서 시간을 죽이며 떠들고 웃고 있었다. 아무도 진지하게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신입 직원으로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마음이 불안했다. 농촌에서 자란 나는 이 고급스러운 전시실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녀는 가족을 돕고 자신에게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동료들의 눈에라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외로워 보이는 농부처럼 보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다. 저 여자가 차를 팔 수 있다면 나는 CEO가 될 거야. 또는 저 꽃을 봐. 고급차를 팔기에는 너무 멀었어.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쇼룸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다.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는 설득력과 넓은 인맥이 필요했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 달 판매 실적은 바닥을 쳤고 모든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에게는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다. 차를 팔지 않으면 그녀는 적은 월급만 받을 수 있었고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반짝이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차를 팔거나 더 나아가 자신만의 차를 가질 수 있기를 꿈꿨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 꿈은 너무 먼 것 같다. 난이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자동차나 고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날씨에 누가 차를 사러 오겠냐고 생각했다. 갑자기 상사의 큰 목소리가 방 안의 지루한 분위기를 깨며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이분은 저를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세요. 이 소식은 방 안에 흥분을 일으켰다. 그저 지루하게 있던 직원들이 급격히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그 특별한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분명히 부자일 거야. 아마 정장 입고 고급차 타고 올 거야. 그들은 그 손님을 맞이하면 큰 커미션을 받게 될 것이라 상상했다. 한 직원은 농담을 던졌다. 누가 이 손님을 접대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만둬도 될 정도로 돈을 벌게 될 거야. 나는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도 그 손님을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랬지만 마음속엔 자신감이 부족했다. 신입 직원이라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그런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확률은 매우 낮았다. 동료들의 눈에라는 일을 배우는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었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나는 자신이 그들 속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며 흐릿한 하늘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현재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오늘이 행운의 날이 되어 자신이 가진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멀게 느껴졌다.
오후가 저물어가고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쇼룸의 직원들은 일제히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상사가 말한 특별한 손님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멋진 남자가 고급차에서 내려 비싼 시계를 차고 권위를 가진 채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했다. 몇몇은 누가 그 손님을 맞이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모두가 큰 커미션을 위해 그 손님을 맞이할 기회를 갖기를 바랐다. 오늘은 분명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다. 그때 한 남자 직원이 크게 웃었다. 그 순간 쇼룸의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직원들은 돌아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모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그들이 상상했던 대보호가 아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너무 평범해 보였다. 오래된 민소매 티셔츠, 진흙이 묻은 샌들, 깨끗하지 않은 청바지였다. 샌들에 묻은 진흙은 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순간 방 안은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후에 소곤소곤한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이제 보니 아마 길을 잘못 찾은 거겠지. 한 여직원이 비웃으며 속삭였다. 그 남자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그 지역 특유의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차 좀 보러 왔습니다. 이 말에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른 한 명은 살짝 큰 목소리로 말했을 정도로 모두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차를 사겠다고? 아마 비피하러 온 거겠지.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석에 섬나는 동료들의 시선에서 불편함과 경멸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편 남자의 눈에서 결의와 약간의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걸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손님은 그녀에 대한 직원들의 경멸을 느낀 듯했습니다. 그는 방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말을 즉시 했습니다. 더 말하기 전에 내가 설명해 드리죠. 남자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방금 폭우가 내린 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고 싶었던 차를 보려고 여기 들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제가 도우던 사람의 쇼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지원하러 온 거예요. 제가 입는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를 살 돈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남자의 말에 방 전체가 몇 초 동안 얼어붙었다. 몇몇 직원들은 상사가 특별 게스트에 대해 한 말을 떠올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외모가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사장이 말한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다시 낄낄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은 내 사장님의 은인이라고 했죠. 쇼룸의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자 영업사원이 다가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큰 후원자일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장을 알고 싶어 한다고? 농담은 그만해.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전시용 차량 중 하나를 향해 걸어갔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라면 조언을 받으러 여기 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만히 서서 조롱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직원이 나중에 가격을 물어볼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럼 떠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라는 동료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손님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시골 출신의 그 남자에게 공감했습니다. 나는 단지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는 느낌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살짝 머리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솔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동차를 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란이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동안 멀리서 서 있던 다른 동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바람과 구름이 만나는 건 맞죠? 나는 이런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다른 여직원은 그냥 시간 낭비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이런 종류의 고객과 상담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고객에게 자동차 모델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특징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의 깊게 듣고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나자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점점 사라졌지만 격렬하는 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신경 쓰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란이 계속 조언하는 동안 그 남자는 다시 돌아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란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했고 농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반짝이는 쇼룸에서 라는 인내심 있게 각 자동차를 특별 게스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중급 자동차 전시장으로 안내하여 사양, 보증 패키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때로는 반복적으로 물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온화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컨설팅이란 단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존중심과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멀리서 란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여자 직원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마 이 고객과 거래를 성사시킬 거라고 생각할 거야. 불쌍한 놈, 모르는 사이에 무료로 일하네. 다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당연한데 그냥 재미 삼아 보러 온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정말 우스운 일이야. 그 말은 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지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컨설팅 기술을 연마할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급 고객을 상대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때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의 깊게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메모까지 했습니다. 세 대의 차량 줄을 지나다가 그는 새로운 SUV 모델 앞에 멈췄다.
이 차량은 뛰어난 기능과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는 란에게 돌아서서 진지하게 물었다. 이건 얼마예요? 여기 최고라고 들었는데, 맞죠? 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차는 회사의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로 강력한 엔진, 편안한 실내,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가격과 포함된 자금 조달 패키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는 듯했다. 가격이 싸지 않네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이 라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낮은 라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으로 대답했다. 사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필요에 달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직장과 가족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차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동 목적으로만 차가 필요하다면, 비용 효율성이 더 높은 하위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다른 세일즈맨들과 다르군요. 그가 말했다. 보통 그들은 가장 비싼 것을 사라고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조언하고 싶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란의 말에 남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란에게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설명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의 세세한 부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3시간 이상 이어졌지만 나는 피곤함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날이 직장에 들어온 이래 가장 생산적인 근무일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란의 동료들은 청소를 시작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결점 없이 3시간이나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다 라고 비꼬는 말을 계속했다. 다른 사람은 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고맙다는 말만 듣게 될 뿐이야. 예상대로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 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렇게 열정적인 조언을 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쇼룸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동료들은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한 여성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보시죠. 제가 말했잖아요. 무료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데만 집중한다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조언을 하기 전에 고객의 얼굴을 보는 걸 잊지 마세요. 란.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팔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난이 책상을 정리한 뒤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쇼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온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한 채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의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결정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차를 찾으러 왔어요.
방 전체가 깜짝 놀랐다. 냉소적인 표정은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계가 오후 9시를 치자 쇼룸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언급한 특별 게스트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고생한 직원들은 실망했습니다. 탱크탑과 슬리퍼를 신은 단순한 모습의 남자가 사장의 은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쇼룸을 떠나기 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총지배인은 곧바로 손님, 안녕하세요. 제가 환영 준비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즉시 단호하게 아니요. 뭔가 바쁠 테니 아직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CEO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기색이 엿보였다. 좋아요. 오늘 바쁘다면 아마 다른 날에 올 거예요. 그를 제대로 맞이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분은 나의 큰 은인이시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지시를 마치고 떠났고 쇼룸에는 무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조용히 책상을 치웠다. 그녀는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차분한 태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분명한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CEO의 은인인가? 나는 몰랐지만 더 이상 추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상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제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유리문이 열리자 모든 눈은 방금 들어온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어제의 남자가 돌아왔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지만 더러운 옷 대신 우아함을 뽐내기 위해 딱 맞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시계가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였고 반짝이는 검은 가죽 구두가 타일 바닥 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의 자신감 넘치고 침착한 태도는 어제 그를 조롱했던 모든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소리로 웃었던 여직원이 그 사람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나 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재빨리 눈짓하며 말했다. 야, 그는 보라색 시계를 착용하고 있어. 어제는 아마 농담이었을 거야.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감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면서 친숙한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만 지었는데 그 미소가 기쁜지 조롱하는 것인지 모호했다. 이때 어제 그를 가장 많이 놀렸던 남자 직원이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바빴을 텐데 지금쯤은 들를 시간이 있으시겠네요. 제가 당신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른 여직원은 아첨하는 어조로 재빨리 덧붙였다. 맞아요. 어제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해 주시면 최고의 자동차 모델을 바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여전히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을 흘깃 보았을 뿐인데 그의 눈은 마치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이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란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란 씨,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에 바빴던 란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췄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어제의 그 남자였지만 지금의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정중하게 말했다. 네, 정말 기꺼워요. 어떤 차를 보고 싶으세요? 난이 조언을 시작하자 다른 직원들은 멀리 서서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왜 그는 남만 골랐을까? 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제 일에 대해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을 거야. 젠장,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 이번에는 어제보다 협의 과정이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난이 자동차 모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설명하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6대의 차, 2대의 SUV, 2대의 세단, 2대의 해치백을 사고 싶습니다. 모든 최고급 버전을요. 절차를 도와주세요. 그의 말에 쇼룸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6대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이 머릿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다. 이 사람은 그녀가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담했던 고객이었으며 동료들에게 늘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달 동안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은 차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위에 서서 충격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려고 했지만 후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6대의 차량이 있는데 모두 고급차예요. 남자 직원이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동료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난이 손님들을 바쁘게 체크인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혹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장실 문이 열리고 그는 나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토시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곱밝은 미소가 나타났다. 토시, 제 방에 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악수를 했지만 그의 얼굴은 약간 진지해 보였다. 오늘은 차를 사러 온 것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있는 직원들을 훑어보았다. 어제 여기 왔어요. 옷은 단순했고 란트라이에서 막 온 거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겠죠. CEO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어제 왔지만 직원들은 당신 같은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토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웠다. 네,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잠재 고객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당신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는 조롱당했고, 멸시당했고, 란 여사가 여기서라면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토시, 저는 이 회사가 누구이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을 지침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잘못되었고 제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돌아서서 엄하게 말했다. 저는 고객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어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자기 비판을 써주세요. 누구든 범죄를 반복한다면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나타났다. 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항상 고수하는 고객 존중의 원칙을 잘 지켜냈어. 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데 여기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해냈어. 알았어. 그에 따라 보상해 줄게. 라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과 직업적 윤리를 지킨 것에 대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토시가 떠나자 쇼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질투와 후회, 당혹감이 섞인 눈빛이 란을 향했다. 그들은 오늘이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진심과 존중심은 항상 가치 있는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더라도요. 그날 아침, 방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첫 햇살이 비치던 날. 나는 토시와 마지막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 6대가 깔끔하게 줄지어 서서 고객에게 인도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수수료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과 사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성실함과 헌신이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톤은 란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눈으로 말했다. 그는 고맙습니다. 이런 태도로라면 당신의 경력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근처에 서 있던 CEO도 입을 열었다. 란, 토시 말이 맞아요. 당신의 노력과 성실함은 고객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끌 수 있도록 당신을 관리자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후회하는 표정과 심지어 부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란이 오늘날 이룬 것이 운이 아니라 그녀의 인내와 친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값비싼 교훈이었고, 어제의 행동 방식이 고객뿐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 가치에도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이나 수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은 옷이나 출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실함과 존중심이 중요합니다. 라는 상황이나 동료의 압력이 그녀의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고객들이 계속 돌아오게 하고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직업에서든 직업 윤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존중은 필수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와 평판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성공은 항상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잘했을 뿐이고 그 결과는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의미 있는 인생 교훈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서 존중과 성실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